낭떠러지로 굴러가는 버스에 사람들이 타고 있다면 이게 다 나쁜 사람들이 여기에 비탈길을 만들어 두어서 그렇다고 소리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곽재식,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안녕하세요.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3회 환경교육 주간, 여러분과 친환경 소양을 함께 나눌 겨울서점 채널의 김겨울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잃었다. 꽤 긴 시간 동안. 특별히 다투거나 미워해서는 아니고 애매한 기분으로 외면하던 때가 모여 습관이 됐다. 귀찮으니까, 바쁘니까, 다음에. 미룰 때마다 잃어버린 것은 말 한마디가 아닌 너의 일부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내 나이만큼 함께한 시간이 무색하게 너를 모른다고. 내가 사랑하는 풍경을 보여주던 너의 타들어간 속을 모른다고. 내가 참아준 나의 모든 변명을 어디서부터 걷어야 할지 모른다고. 그럼에도 잃어버린 우리의 대화를, 너의 일부를 되찾고 싶다고. 이 이야기 속 너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고 또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친구, 지구입니다. 한 달을 같이 사는 룸메이트와도 서로 존중하기 위해 많은 대화가 필요하죠. 하물며 죽는 날까지 함께 사는 지구와는 얼마나 많은 대화가 필요할까요? 친환경 소양을 쌓는다는 건 바로 그런 대화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겨울서점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기후위기라는 문제가요, 굉장히 거대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의 의식주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의식주 중에 식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우리가 먹는 것들은 기후위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작물들이 다 이제 날씨와 연관이 있으니까요.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선정된 책들을 함께 나누고 책을 통해서 기후위기의 문제점을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에세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식습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친근하게 이 생각을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줬었습니다. 또 옷을 입는 데에 관해서도 내가 조금 더 옷을 사는 걸 좀 줄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에세이들도 있었고요. 사실 책이라는 매체가 이 기후위기 문제를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배우고 빨리 습득하고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쉽게 잃어버리곤 하는데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어떤 재난의 미래에 대해 차근히 살펴보는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좀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육식을 지향하고 채식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같이 사람들과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도 있지만 되도록 제가 혼자 밥을 먹거나 할 때는 채식을 지향하는 쪽으로 제 삶의 방향성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할 때는 텀블러를 들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기후위기를 다루는 NGO 단체에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었고요. 이런 활동을 하는 것 못지않게 저에게 있었던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많이 변했다는 것인데요.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또 다 같이 노력한다고 했을 때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각자 도생으로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세계에 있어서는 조금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책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얻게 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너선 사프란 포어가 쓴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도 인상 깊게 읽은 책인데요. 이 책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지구 구하기라는 부제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고기를 먹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육식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거다. 라는 주장을 하는 포어의 책이고요.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주장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강렬하게 설득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언론의 호평이 이어졌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가디언 등의 최고의 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지속 가능한 문학을 위한 녹색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육식을 줄이는 그런 캠페인이 많이 전개가 되었었죠. 또 한 권의 책은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의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입니다. 뉴욕 매거진의 부편집장이 기후위기에 따른 앞으로 벌어질 재난 시나리오를 연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묶은 책이고요. 뉴욕 매거진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리포트라고 합니다. 수많은 언론과 사회 각층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구체적인 재난의 모습으로, 그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책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나의 친환경 소양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일단은 평소에 좀 소설이나 시, 이런 문학 작품을 좋아하신다면 시간과 물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후위기의 현실을 매우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언어, 그러면서도 굉장히 가슴 깊이 공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로 구성된 책이어서요. 만약에 평소에 문학을 그렇게 즐겨 읽는 편은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도 함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곽지식 작가의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라는 아주 제목부터 인상적인 이 책도요, 기후위기 문제의 입문서로 좀 도움이 될 법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동시에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저 멀리서 무슨 행성 추돌처럼 다가오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해 있는 재난의 현실이라는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들과 환경 이야기, 기후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친구들에게 이렇게 슬쩍 말을 건네보곤 하거든요. 그거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그게 참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기후위기 이야기는 좀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요. 야, 우리 지금 당장 이렇게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대 라는 어떤 공포를 주는 톤이 되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는 좋지만 뭐랄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친구들에게 아무래도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 좀 도전해 볼 법한, 시도해 볼 법한 라이프 스타일로 제시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책을 좀 추천해 주고 싶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나의 비거니즘 만화, 아무튼 비건 같은 비교적 조금은 가벼운 어떤 웹툰이나 아니면 에세이 이런 것들로 좀 접근을 해 가면서 그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이런 것들 시도해 볼 수 있지, 우리 오늘은 좀 고기 없는 거 먹어볼까?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의 책들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제 기후위기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겼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실천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적을수록 풍요롭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좀 역설적이죠. 적을수록 풍요롭다니. 그런데요, 기후위기가 다가오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적게 소비하고 적게 만들수록, 말하자면 경제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는 삶의 스타일을 만들수록 더 좋다, 더 풍요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더 많이 물건을 만들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수록 결국은 기후위기에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 삶의 방향성, 성장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라든지 정치 문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구체적인 과학적 수치가 궁금하다 이런 분들께는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알겠는데 뭐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매우 길었던 지구의 역사 중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인 근거와 수치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외에도 읽어볼 만한 책들 굉장히 많은데요. 환경부에서는 우수한 환경도서를 발굴하고 또 환경보전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년제로 우수환경도서 지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우수환경도서는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환경도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함께 독서 모임을 하면서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또 함께 활동까지 이어지는 모임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환경 문제를 다룬 책에 대한 독서 모임을 하고요. 나는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걸 바꿔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니면 뭐 바닷가에 다 같이 놀러 가서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지역 단위로 독서 모임을 하시는 것이라면 그 지역 내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재사용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함께 책을 읽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단체를 한번 만드셔서 독서 모임 재미있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3회 환경교육 주간.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친환경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생활 속의 여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매해 여름은 더 더워지고 폭우는 더 심각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식재료의 문제도 생겨날 거고요. 또 반지하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침수의 걱정을 또 하게 되죠.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결국 기후 문제는요, 지금 당장 닥친 재난의 문제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이 기후위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바꿔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겨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